안녕하세요. 2021년 9월 25일 구독자 요청 종목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요청 종목은 3개가 있고, 그리고 대장주를 구별해내는 방법, 차트에서는 어떠한 팁이 있을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차트 이외에도 제가 어떻게 저는 대장주를 구분하는 방법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구독자 요청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볼 예정인데, 첫 번째로 HK 이노엔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주는 잘 매수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역사가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근거가 없다. 이것이 일단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신규주는 잘 건드리지를 않고, 그래서 제 기준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약간의 잔소리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은데, 종목을 매수할 때는 언제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종목을 매수하는 기준은 언제나 영상 게시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첫째로 거래량이고, 그리고 둘째로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 셋째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가, 이 세 가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종목을 매수하게 되며,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이 만약에 있게 된다면 그때는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독자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신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한 매수 근거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소문이었다고 한다면, 그 소문이 없어졌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매수한 근거가 만약에 그냥 감이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주를 잘 건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할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 건드릴 것입니다. 다 지난 차트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한다면, 첫째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지지와 저항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식은 정말 쉽게 말하면 지지와 저항, 그리고 거래량이 전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영상에서도 상승 추세, 이 추세선에서 이 부분이 지지선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지지선을 이탈하면 그 상승 추세가 약간 꺾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주식은 지지와 저항, 그리고 거래량이 전부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지와 저항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올라간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 수요량이 공급보다 많다. 여기를 뚫고 상향 돌파한다.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항에 맞고 떨어진다.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거래량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서 만약에 접근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장하고 쭉 하락을 하다가 양봉으로 그 자리를 한번 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강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흰색이나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강세 패턴이 나오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눌림색까지 2거래일 동안 보여준 다음 다시 양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한다면 이 자리가 근거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이 2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자리 9월 7일 캔들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준에 대한 것만 놓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8월 31일 캔들이 저에게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에 저가에다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손절이 나오는 때는 언제인가? 9월 23일 목요일자 캔들에서는 손절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라
라고 처음에 잔소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다 지난 얘기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월요일 거래일에 무조건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날 저가 이탈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양봉이 무조건 나와주어서 금요일자 캔들의 중심값 정도까지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도 내일 월요일자 캔들이 기준봉이 다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분봉상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하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분봉상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살펴보자면 당연히 20일 이동평균선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역배열 종목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숙제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20일 이동평균선에 올라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20일 이동평균선에 올라타는 모습만 보여주게 된다면 이 일봉상에서도 가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57,500원에 위치해 있고 일봉상에서 57,500원 아까 말씀드렸던 금요일자 캔들의 중심값 부근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차트를 다 돌려본 다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봉상에서도 딱 봐도 지금 중심값, 금요일자 캔들의 중심값을 지지해줘야 될 것 같이 생겼고 분봉을 30분봉 차트를 켜봤을 때도 지금 하락 추세가 계속 될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것을 해소해줘야 되는 거는 당연히 20일 이동평균선을 분봉상에서 안착하는 모습이다 라는 거 인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첫째로 금요일자 캔들이 이탈하면 안 된다. 금요일자 캔들의 중심값 부분 57,500원은 빠르게 안착을 해줘야 월요일날 캔들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57,500원 안착을 해줘야 그래야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보이게 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라 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리뷰 마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골드퍼시픽입니다. 종목 크게 늘려보겠습니다. 역대급 거래량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고 하였는데 거래량이 들어온 그 박스권 영향 안에서 캔들이 위치해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고 좋은 흐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 하락세였다가 최근 수평 구간 짧게 거치고 상승 구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장기 이동평균선 돌파할 때 거래량 갱신 나오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전 이동평균선의 비밀의 영상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최근 빠르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HK 이노엔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은 지지와 저항 그리고 거래량이 전부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지와 저항 여기 상승 추세의 상승 추세선 이 지지선을 이탈하면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은 기대할 수 없고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가를 잘 체크를 해야 된다 라는 거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큰 추세로 보았을 때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하락세 횡보 추세를 거치다가 상방으로 고개를 돌려가는 이 정도 구간 여기에서 잡은 것은 아니고 지금 상태가 이 정도 구간이다 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도 또다시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구독자분의 이 종목에 대한 매수 근거가 무엇인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인의 매매 기준을 먼저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구독자분의 평균 단가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사실 평균 단가를 알려주신다고 하셔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정도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분봉상에서도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 거래량이 여기서 실렸죠. 2021년 9월 17일 12시 30분 캔들 장대 양봉까지 나와주었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 가격이 매수 근거가 됩니다. 이 눌린 부분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놀랍게도 금요일자 캔들 저가가 이 가격 구간을 지지했다는 거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 부분, 이 시가 가격 부분을 이탈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천천히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단 팔았다가 추후에 종목에 다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본인의 기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 KEC입니다. 종목 크게 늘려보겠습니다.
크게 늘려보았을 때 오랜 기간 동안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눌려있다가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할 때 거래량 크게 나와주고,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거래량 역대급으로 매우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에 앞서서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할 때 역대급 거래량 완벽하게 갱신,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이탈하니까 당연히 시간 오래 걸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 장기 이동 평균선 지지. 그래서 본인의 매매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체크할 부분, 이 부분에서 갭상승 나왔죠. 거래량 처음으로 갱신되었고, 그때 이 부분 지지 잘하고 올라갔고, 이 저항대역 뚫을 때 역대급 거래량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지금 상태에서 어떠한 기준을 세워보자면, 거래량 나오면서 뚫어주었던 이 캔들, 이 부분 이탈하면 좋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상태에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 말씀드려보자면, 금요일자 캔들이 갭상승을 하고 나서 하락을 했는데 장기 이동 평균선에 종가가 완벽하게 걸려있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거래량 나오면서 장대 양봉 만들어주고 저항대역 뚫어주었던 캔들 2,100원 이탈하면 안 좋고, 현재 장기 이동 평균선 지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상방으로 향하기 위해서 악성 매물을 해소하기 위한 흐름은 약간 보여주었다라고 판단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른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대장주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옮겨와 왔습니다. 제아TI, 일신석재, 남해화학 등등 오늘 경협주에서 의미있는 거래량과 상승이 나와주었다고 하셨고, 제가 이전에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이라고 알고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같은 테마 내에서 여러 종목을 고르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구독자분께서 주식에 대해서 접근을 잘 하고 계신다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당연히 예를 들어서 10%는 반도체, 또 10%는 전기차, 또 나머지 10%는 자율주행, 또 나머지 10%는 친환경, 또 나머지 10%는 정치 테마주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을 텐데, 그러한 구성을 할 때 10%, 10%, 10% 이렇게 해서 총 30%가 경협주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한 구성을 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비중이 많이 실리게 되고, 그러면 위험 부담을 감소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종목을 대장주를 골라내는 것이 어느 정도 좋다라는 거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상당히 주식에 접근을 잘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같은 테마 내에서 종목을 고르는 비법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이슈로 해당 날짜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이 높은 확률로 대장주라는 말을 많이 듣곤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장주가 쉬어갈 때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대장주를 골라내야 하는가라는 게 이제 고민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방산주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 같으면 바로 비텍이 떠오릅니다. 또는 스페코, 이런 종목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대장주라 함은 이미 시장이 인정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이 인정한 대장주가 그냥 대장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테마에 대장주를 골라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네이버에 쳐서 네이버에 그 테마를 검색을 해서 대장주라고 나오는 게 그냥 대장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를 생각할 때 바로 삼성전자를 떠올리는 것처럼 시장이 인정을 해야 그게 대장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대답이어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렵게 다가가면 주식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으로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테마에서 괜찮은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 저에게는 일단 첫 번째로 거래량 흐름이 상당히 깔끔한
종목을 이제 골라내는 기준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차트 흐름이 테마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테마에서 첫 번째 종목은 오랜 기간 하락을 하다가 횡보 구간에 와 있는 종목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 어딘가에 이렇게 캔들이 배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종목은 이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여기에서 거래량 흐름이 만약에 똑같다고 할 때 2번 종목 아니면 3번 종목으로 종목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거. 왜냐하면 이 종목은 아직 진행 상황이 앞서지 않았고 두 번째 종목과 세 번째 종목이 그 테마 중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 시장을, 그 테마를 이끌어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3번으로 갈 것입니다. 왜냐면은 2번은 이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물론 여기에서 더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종목은, 3번 종목은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2번보다 어느 정도 앞서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장주를 골라낸다거나 할 때는 이러한 식으로 조금 종목을 구분을 해낸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종목들에 접근을 한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로써 충분치 않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댓글을 작성해 주시길 바라고, 질문 주셨던 구독자 분들 모두에게 답변이 잘 돌아갔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